오늘은 지난번 서학습의 방법론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어서 한번 오늘은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글씨를 책을 보고 법첩을 보고 이른바 선생의 도움을 받는 거죠. 쓰는 것을 한번 보고 본인이 학습을 해서 수정을 받고 이른바 교정이죠. 교정을 받으면서 서의 학습을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은 원리는 그 원리 하에서 이 서예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이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글씨를 학습해 나가는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떤 태도와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역시 제가 학습했던 과거를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 서예 학습을 본격적으로 한 것이 1972년인데 1972년이면 한 45년 넘었죠. 50년 돼 가는데 반세기 가까이 돼 갑니다. 근데 그때는 이 서예 학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고 그냥 우리는 서당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내 나이 17세에 우리 선생님 연세가 62세쯤 됐어요. 저보다 조금 어린 것 같아요. 제 나이쯤 됐을 것 같습니다. 62, 3세쯤 됐습니다. 선생님 돼서. 할아버지죠. 저한테는 굉장히 할아버지고 저는 뭐 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너무 격세지감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학원이 아니라서 감히 선생님한테 선생님 뭐 글씨를 한번 써봐 주십시오. 이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글씨만 쓴 것이고 다만 딴 사람이 써서 오는 것을 교정해 줄 때 옆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그 나이 차이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체본 이 글씨 어떻게 쓰면 되나요? 해서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남이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선생님이 써준 체본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저는 그게 딴 아줌마들은 뭐 빵 사오고 과일 사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먹가루서 들이밀면 선생님이 이래 몇 자 적어주는데 나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체본 언제 한번 봤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참 그때 그렇게 내가 체본을 받지 않았던 것이 참 다행스러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체본 받아서 이렇게 계속 쓴 사람들은 선생님 어느 시점에 가서 선생님이 그 이후에 선생님이 뭐 안 계시게 되겠죠. 선생님께서 한 25년 뒤에 85세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체본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체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가 해결을 해결을 했어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리저리 물어보고 이런 책 저런 책 자료 들춰보고 사전 찾아보고 이렇게 했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안 계셔도 나는 서예 학습에 큰 차이는 못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선생님한테 너무 체본에 깊게 의존하는 사람일수록 선생님의 글씨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닮게 되어 있는 거죠. 학습이란 게 닮아가는 것이지만 너무 똑같이 닮아간다는 것은 예술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서예계 전 상황이 그렇습니다만 선생님의 체본을 그대로 따라가서 써가지고 그게 굳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별로 좋지 않는 방법이죠. 현명한 선생은 자기를 닮지 않게 제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똑같이 안 쓰면은 막 이렇게 제자를 하는 선생들이 있어요. 그럼 별로 바람직하지는 못한 거죠. 개성 있게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 글씨 속에는 우리 선생님의 글씨 맛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몇 프로 있지만은 사실 상대적으로 제 글씨 속에는 우리 선생님의 글씨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체본을 많이 받는, 원칙적으로 제가 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본을 너무 많이 받는 것은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연역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체본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본을 최소화해서 체본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독립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바로 물어보면 쉽게 선생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지만 1차적으로 본인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고 도저히 안 될 때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것이 학생으로서의 바람직한 학습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조금만 의문스러우면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 별로 좋지 않은 학습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본은 최소화하고 빨리 체본을 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서예 세계뿐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원리와 사실 똑같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체본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대체로 20살까지 키워요, 그죠? 공부도 시키고. 그래서 아버지는 외부에 나가서 뭐 재물인가요? 뭐 현실적인 경제적인 것을 구하고, 어머니는 이것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집안의 중심으로 양육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주로 음식을 만들어서 주고, 아버지는 금전적인 재료를 구해주고, 어머니는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자식한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20살까지 이렇게 양육을 하고 20살이 넘으면 사실 독립을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죠? 대학교 들어가는 나이면. 자, 우리가 이 20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뭡니까? 가정이라는 집 속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를 눈으로 보면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활 태도는 하나의 체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노력을 해서 이 경제적인 것을 감당하고, 어머니는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음식을 하고 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하느냐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이것을 보고 20살 때까지 이것을 보고 나중에 20세 이후에는 스스로 독립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서예도 마찬가지로 책이 이렇게 있는데 던져주고 네 공부해, 이렇게 했을 때는 처음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어머니가 음식을 장려해서 이 밥상을 차려주는 거죠. 이게 20년 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차려줍니다. 차려주고 난 다음에 20살이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 30까지 계속 엄마 밥 차려도 아버지 돈 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어떻습니까? 바람직하지 못하죠. 대학교 들어가면은 네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도 벌어라. 고등학교 때는 과외를 시켜줬지만은 네가 과외를 하면서 스스로 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20살이 넘도록 엄마 밥 차려주세요, 아버지 돈 주세요, 이런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바람직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틀리겠죠. 20살이 넘어도 뭐가 부족하냐, 뭐 돈이 필요하냐, 밥 먹어라, 그렇게 키운 자식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다고 봐요. 이거 똑같습니다. 음식을 엄마가 해주는데 되도록이면 자식이, 특히 딸이라면은 엄마가 하는 음식을 빨리 배워서 고등학교 좀 되면은 한 번씩 차려 먹을 수 있고 이러하는 그것을 독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살이 넘으면은 엄마가 밥상 안 차려줘도 딸은
밥상을 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라고 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태도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해서 남자라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빨리 습득을 해서 아버지의 그늘에서 독립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겠죠.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씨라는 것도 법첩을 어느 정도 선생이나 선배가 책을 보고 한번 써주는 거죠. 이 밥상 차려주는 겁니다. 일종의. 자, 밥상을 차려주고 드십시오. 그죠?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쓴다는 게 내가 이걸 먹는 거예요. 그래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이 체본을 통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는 20살이 되면 독립하듯이 서예 학습도 그러면 몇 년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체본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스스로 본인이 노력해서 본인이 스스로 구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딸은 중학교 때도 철입 일찍 든 중학생 때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아들 같은 경우는 뭐 가정 사정이 조금 불행하게 돼서 일찍이 아버지가 사업이 망한다든지 몸이 좀 불편하면 아들이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서 생활전선으로 뛰어가서 노력하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 본인이 노력해서 빨리 체득 방법을 빨리 해서 체본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이렇게 체본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체본을 받지 말고 내 스스로가 그 재료를 구해서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재료가 나오는가를 잘 조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체본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체본 없이 본인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다는 거죠. 그 시기는 뭐 어디냐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선생님한테 체본을 난 전혀 안 받고 내가 하겠다 하면은 어떤 법첩을 하나 공부를 하는데 5개월 걸리겠죠. 근데 뭐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5주 만에 끝난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이 있겠죠. 5달 만에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하고 5주 만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사람하고는 결과는 비슷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실제적인 수준은 틀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첩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남의 선생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겠지만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에 본인이 하도록 노력을 해라는 것이죠. 그 노력의 방법은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중에 자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전이라는 게 있어서 자전이라는 것은 글자꼬를 모아놓은 책을 이야기해요. 현재로서는 중국, 일본에서는 이 자전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해서자전, 전서자전, 목간자전, 검문자전 많죠. 많이 있어서 이 자전을 어느 정도 많이 들춰보느냐에 일단 달려있어요. 그래서 좋은 자전이 시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자전을 위해서 그 자전을 많이 들춰봐서 자전이 흘러서 자전을 한 2개 정도 바꿀 정도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르면 자꾸만 선생님한테 묻지 말고 이 자전을 뒤져서 자꾸만 조사해 보는 거죠.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면 뭡니까? 이 보통 컨사이스라고 그럽니까? 영어 사전을 막 이렇게 찾아보는 사람이, 많이 찾아보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거죠. 모르면 자꾸만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질문을 쓸데없는 질문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구한 다음에도 도저히 모를 때 한번 조언을 구하는 이런 학습 태도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본을 너무 오래 받는 것은 좋지가 않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본인이 학습을 한 뒤에 수정을 너무 안 받을 수는 없겠죠. 너무 나는 독학이다 해서 독학 끝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독학을 하는 사람은 정신은 좋은데 너무 독학을 100% 하는 사람은 독선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독선에. 왜? 남의 의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의견만 이렇기 때문에 독선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독학은 좋지만은 너무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남의 의견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글씨의 문제점을 잘 소화하는 거죠. 내 건강을 문제점이 되는 지역을 건강을 치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에 자신 있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자만을 하는 사람은 큰 병에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나는 병원에 안 가.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가면 병원을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건강은 너무 과신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혹시 내 몸에 무언가 문제점이 있을 것이냐는 한번 가서 한번 진단을 해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세계에 빠지게 되면은 독선적인 글씨, 고집적인 글씨가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글씨를 쓴 다음에 친구한테도 좋고 선배나 선생님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서 본인의 글씨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조금 모자라는 면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수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학습 태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교정이라는 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 자주 일어나셔도 좋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한번 문제점을 가지고 이 자전을 구하셔가지고 문제점을 한번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요전 앞에 이런저런 작년에 한날 유튜브 관련 사람들 한번 보자 해서 한 2명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울에 계신 독자 한 분이 대구에 저 사무실에 와서 한번 만났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갔는데 마침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길래 이걸 보완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한테 막 이 썬글 보내세요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내면 뭐 이렇게 선별하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혹시 쓴 거 있으면 한번 보내면 제가 한번 교정을 하면서 딴 독자들한테 한번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구독자 회원께서 이때까지 자기가 쓴 글씨를 저한테 하나씩 붙여왔어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게 7, 8법첩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6개 법첩을 공부를 했는 것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정의 문제는 어느 정도 제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법을 택해서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교정의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1차적으로 저한테 도착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교정을 동영상으로 교정을 해드리는 것으로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봐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수준의 작품이 오면은 제가 선별을 해서 동영상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온 것은 경기 동탄 지역에 있는 모 선생님의 작품인데 아마 사실 작년에 서예를 처음 거의 시작해가지고 거의 제 유튜브만을 듣고 공부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냈길래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작년부터 거의 했고 제 유튜브 수업이 거의 뭐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틀에 하루 정도 쓰시는데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쓰신대요. 그래 격일에 3시간 정도의 공부를 했다는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총으로 봐서는 7개 중에서 6개를 써가 보냈는데 우글조상기 빼고 다 써보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서력을 가지고 있는 회원이다. 그리고 거의 제 유튜브를 듣고 학습을 한 사람이고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사실 10개월 정도 서예 공부를 해서 전예해행을 이렇게 이 정도 수준까지 쓸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해보셔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6개의 법첩을 서체별로 따로 떼서 하나씩 교정을 해 드리도록 여러분과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교정의 문제는 체본의 문제는 제가 앞으로 좀 손질이 되는 범위 내에서 되면은 개선해 나갈 것으로 약속을 드리고 교정의 문제는 수시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각 법첩을 교정해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뵙겠습니다.